지난달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 반등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놀수역과 인근 지역의 평균 거래 집값은 지역에 따라 또 주택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토론토 부동산협회 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놀수역 코웨스트 지역의 단독주택 평균 거래 가격은 184만여 달러로 한 달 전과는 비슷했지만 1년 전에 비해선 4%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 지역 콘도는 한 달 전보다 7% 가까이 상승하며 1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 71만 5천여 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놀수역 코이스트는 단독주택이 213만여 달러에 그쳐 한 달 새 15%뚝 떨어졌고 1년 전에 비해서도 1.1% 낮았습니다. 9월 들어 가격이 치솟았던 이 지역 콘도는 그러나 10월엔 한 달 전보다 4%, 1년 전에 비해서도 6% 떨어지며 71만여 달러에 그쳤습니다. 놀수역 북동부는 콘도가 69만여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0% 상승했으나 지난해보단 2% 하락했으며 단독주택은 1년 전보다 4%, 한 달 전에 비해서도 7% 떨어지며 170만여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놀수역 북서부는 콘도 가격이 1년 새 18% 껑충 뛰며 51만여 달러를 기록했고 단독주택 역시 122만여 달러로 1년 전보다 10% 올랐습니다. 배틀스트 매너 지역의 단독주택도 172만여 달러로 올라 1년 전보다 16%, 한 달 새 6% 상승했습니다. 놀수역 북쪽으로 리치몬드힐은 단독주택이 200만 달러를 넘으면서 한 달 새 7%, 1년 전보다 9% 올랐고 반단독도 연간 7% 상승하며 평균 매매가는 115만여 달러입니다. 그러나 콘도는 64만여 달러에 그치면서 지난해 동기간보다 2.3%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리치몬드힐 모든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은 월간 12%, 연간 13%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토론토 코웨스트 콘도 가격은 80만여 달러로 연간 6%, 토론토 코이스트 콘도는 75만여 달러로 8% 올랐습니다. 미시사가는 단독주택이 161만여 달러, 반단독은 100만여 달러로 모두 3%씩 올랐으며 반면 콘도는 6% 하락한 59만여 달러입니다. 지난달 토론토에서 단독주택 가격이 20% 이상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리사이드와 마운트 플레젠트, 파크우드 도날다 지역이고 콘도는 스카보로 렉쇼 이스트와 버치 클리프, 스톤게이트, 퀸스웨이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 세탁기 도어가 유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할 것 같은 도어 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한 남성은 주방에 앉아있던 어느 날 큰 소음과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 주변을 살폈지만 어디서도 깨진 것은 보이지 않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부인이 세탁실에 들어갔을 때 산산조각난 도어 유리들이 바닥과 세탁기 안에 가득했습니다. 남성은 이 일이 있기 전 이틀 동안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며 너무 충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성의 세탁기는 4년 된 일렉트로 룩스 제품입니다. 남성이 회사에 문의하자 보증기간이 끝났다며 지역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해 문을 교체하고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남성은 이는 안전 문제라며 당시 누군가 세탁실에 있었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여름 삼성 세탁기에 옷을 넣던 중 도어 유리가 깨지면서 한 남성이 부상을 입은 적이 있고 3년 전에는 이번과 같은 회사인 일렉트로 룩스 세탁기 유리가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조사는 세탁기 유리문이 깨지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아니면 동전이나 열쇠, 금속 물체가 남아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물체가 유리문에 긁히고 흠집을 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유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간은 지났지만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 가격에 할인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세탁기를 수리하겠다고 전한 남성은 세탁기 유리문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 남성은 세탁기 유리문이 깨지는 건 보증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탁기 외에도 오븐 유리도 깨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년에 낮잠이 많아지거나 의욕이 떨어지면 치매 신호의 일종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간졸음이나 의욕이 부족한 참가자 36%는 운동성 인지위험 증후군이 발병했고 반대는 6.7%에 불과했습니다. 2013년 처음 나온 운동성 인지위험 증후군은 치매나 이동장애가 없는 노인인데도 느린 보행 속도와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조기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연구진이 평균 연령 76세인 445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걷기와 수면의 질 등을 분석했습니다. 수면 요소에는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총 수면 시간, 수면 효율, 수면 장애, 수면 유도 약물 사용, 활동하는 동안 졸음이 오거나 의욕 감소가 포함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년 추적 기간 40여 명의 참가자에게서 운동성 증후군이 발병했으며 특히 주간 졸음이 있는 경우 증후군 위험이 3.3배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진은 환자의 수면 패턴과 보행 속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수면 요소 측정이 개인 보고에 의존돼 과학적이지 않고 참가자가 소수이고 백인인 점을 들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운동성 인지위험 증후군 원인과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며 수면 장애가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이전 연구에서도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 축적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진과 상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면 장애를 치료하면 전반적인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이익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또 다른 미국 연구진은 낮잠을 하루 1시간 이상 자는 노인의 치매 위험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40%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노인도 같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치매 증상이 점차 진행되면서는 낮잠이 더욱 잦아지고 길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에서 발생한 흉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남성 1명과 여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경 로렌스 애비뉴 이스트와 킹스턴 로드 인근의 아파트 안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흉기에 찔린 남성 1명을 발견했으며 이미 의식을 잃은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건 초기 이번 사건을 표적 범행으로 간주하고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조사한 경찰은 오전 10시경 피해자 신원이나 정확한 범행 현장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용의자 셋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 프린츠 애비뉴 동쪽 베이비와 러딩턴 애비뉴 부근 현장에서 한쪽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양의 흙이 수도 간 검사를 위해 카메라를 삽입하던 인부 3명을 덮쳐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흙더미에 갇힌 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장비를 대신한 전문대원 2명이 사다리와 밧줄에 의지한 채 흙 구덩이로 내려가 1시간 넘게 손으로 흙을 파내 부상자 2명을 가까스로 구조해냈으나 나머지 1명은 결국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건설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노동부가 사고 현장에 파견돼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의 캐나다 지부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바이트댄스 기업의 캐나다 사업과 관련한 국가 안보 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IT 기업의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했다며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검토 관련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반인이 틱톡을 이용하는 건 개인의 선택으로 막지 않겠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틱톡이 법적 정당성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전한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는 정부는 앞서 지난해엔 연방정부 업무용 기기 등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 캐나다 이주와 캐나다 이민 검색량이 5,0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경합주 투표가 끝났을 때쯤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검색량은 이곳 동부 시간으로 어제 아침 절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캐나다뿐 아니라 호주나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을 검색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세가 높거나 경합주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앞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도 캐나다 이민 관련 웹사이트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